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하고 나약하고 무엇보다 연약한 사람이다. 단단한 사람이 타인을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약의 시절을 거친 사람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모두에게는 연약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요.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강해야만 한다. 연약하면 밟힌다. 어떻게든 강하게 되어야 한다. 라는 강박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했고 연약의 시절 또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현주의 책과 사람 제2편 평범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설을 보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런데 새해를 지나고 구정이 되면 또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짧아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도 또 인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번거롭게 이걸 왜 2번씩이나 하는 걸까? 우리 민족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니까 우리 민족은 서로를 복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익숙한 민족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 2번이나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연을 준비해 보았고요. 그런 마음으로 강연을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첫 번째는 타인의 행복을 응원하라입니다.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유키즈에서 진행자였던 유재석을 감동시켰고 청취자들에게도 많은 감동과 공감을 주었던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83년생 김민섭입니다. 작가를 소개하면서 출생연도를 기재하였습니다. 이 이유를 조금 지나보시면 알게 되실 건데요. 이 책의 내용은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작가를 찾아가는 과정의 프로젝트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김민섭 찾기의 주인공 83년생 김민섭과 93년생 김민섭입니다. 김민섭 이 평범한 이름이 계속해서 이야기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83년생 김민섭에서 시작됩니다. 83년생 김민섭이 35이 되도록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너 정말 불쌍한 인생이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2박 3일 동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혼자 여행을 한번 갔다 와 라고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김민섭은 탈출하고 싶었을까요? 2박 3일 여행을 계획합니다. 일본의 후쿠오카에 왕복 티켓을 땡 처리한 것을 10만 8천 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국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었죠. 2주 정도 출국이 남았을 때 자신의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수술 일정과 출국 날짜가 딱 겹치는 겁니다.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을 알았던 아내는 그냥 갔다 와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후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이가 수술한다는데 간다는 것이 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김민섭은 항공사로 전화를 해서 환불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다행히 항공사의 답변은 환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환불을 하시면 18,000원 정도가 환불된다는 이야기였어요. 10만 8천 원짜리인데 2주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환불되는 금액이 18,000원 밖에 없다니요. 이건 사실 환불 안 됩니다 라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김민섭은 생각했습니다. 이 항공권 양도한다면 주는 나도 받는 사람도 18,000원보다는 더 행복하겠다. 다시 항공사로 문의를 합니다. 혹시 항공권 양도는 가능할까요? 다행히도 항공사는 양도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항공권의 양도 조건은 첫 번째, 같은 대한민국 남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김민섭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어야 해요. 세 번째는요, 같은 영문 이름까지 써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김민섭 이름은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김민까지는 똑같은 영문을 쓰는데 섭을 쓰는 영문 표기법이 다 다르대요.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래요. 김민섭은 하지만 자기 이름은 워낙 평범해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SNS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올렸습니다.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 이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갈 수가 없게 됐는데 이거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섭 씨는 문자를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죠. 이 SNS가 올라가고 나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김민섭 찾아야 되겠다. 해시태그 김민섭. 작은 김민섭 찾아보겠다. 이런 식의 응원 메시지였죠. 김민섭 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금방 찾을 수 있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경쟁을 붙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나의 메시지는 신문사의 메시지였어요. 신문사는 이 프로젝트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해주면 이거를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평일에 2박 3일, 그것도 혼자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같은 이름에 영문 이름까지 같아야 하고 그걸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1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지지했는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김민섭 씨는 의아했지만 이런 사람도 있네.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 라고 머리를 그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신 하나를 남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문학의 본질이겠지요. 저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추신을 보면서 김민섭 씨가 의지를 불태웁니다. 야, 내가 니 때문이라도 꼭 김민섭 씨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김민섭 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장난처럼 혼자라서 안 됩니다.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것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서 실족되고 마음이 서글펐을 것 같습니다. 못 찾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조심스러운 문자 하나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93년생 김민섭 씨의 문자였습니다. 자신의 여권 사진을 함께 기재하면서 조심스럽게 아직까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지를 물었습니다. 93년생 김민섭 씨는 졸업 전시회 준비를 위해서 휴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인이 민섭아, 네 이름 여권 이거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너 어때? 그런데 김민섭 씨도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평일이니까. 저는 졸업 전시회 비용 준비 때문에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민섭 씨는 이 이야기를 자기 업체 사장님에게 점심을 먹으면서 너스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민섭아, 살면서 이런 일은 잘 없다. 네가 갔다 와. 기적과 같은 일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김민섭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가 옵니다. 83년생 김민섭 씨는 다른 김민섭이 나타났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김민섭 씨의 숙박비를 후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항공권을 주어도 다른 부대적인 비용 때문에 김민섭 씨가 섣불리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려워서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83년생 김민섭 씨도 93년생 김민섭 씨도 흔쾌히 수락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3년생 김민섭 씨 해야 되는 일 있죠?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SNS에 자신 있게 올립니다. 후쿠오카 보내는 프로젝트 93년생 김민섭 씨 찾았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김민섭 씨에 대한 사연들을 올립니다. 93년생 김민섭 씨는 졸업 전시회 비용을 위해서 휴학하는 학생이었고 이 학생이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업체 사장님의 갔다 와 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숙박비를 지원하는 분까지 있었다 라는 말과 함께 행복하게 마무리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겠다, 좋았다, 감동이다,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나냐는 식의 응원의 메시지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게 후쿠오카 그린 패스 2장이 있습니다. 유효기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전 어차피 후쿠오카 안 갈 거고 그래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중고나라에 팔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갔다 왔던 기념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주시면서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와이파이 업체에서 또 문자가 옵니다. 혹시나 포켓 와이파이를 준비되지 않았으면 무료로 임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용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업체에서는 홍보용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봐 상표 다 떼고 완벽하게 하얀 걸로 보내드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국을 5일 앞둔 어느 날 카카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83년생 김민섭 씨에게 온 연락이었습니다. 김민섭 씨 찾기 프로젝트를 잘 보고 있는데 93년생 김민섭 씨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것 같다. 그래서 83년생 김민섭 씨가 이 이야기를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93년생 김민섭 씨는 여행을 다녀와서도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졸업 전시회 비용을 우리가 후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항공권 한 장을 무료로 양도하는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93년생 김민섭 씨 후쿠오카 보내기 프로젝트로 변모하였습니다. 카카오 클라우드 펀딩에서 3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22시간 만에 278명이 후원을 하고 약 255만 원 정도가 모여서 93년생 김민섭 씨는 여행을 다녀온 경비뿐만 아니라 졸업 준비를 하는 경비도 충당되게 되었습니다. 출국하는 날 드디어 83년생 김민섭 씨와 93년생 김민섭 씨가 만났습니다. 83년생 김민섭 씨는 저기 멀리서 오는 93년생 김민섭 씨를 한 번에 알아봤다고 해요. 김민섭은 이렇게 선하게 생겼나? 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선하게 생겼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93년생 김민섭 씨는 공항을 오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나 도와줬을까? 저 사람일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83년생 김민섭 씨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걸까요? 93년생 김민섭 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이름을 가진 당신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될 것만 같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내가 행한 나눔과 응원이 당신을 거쳐서 세상에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3년생 김민섭 씨는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응원받은 것처럼 보통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후원을 받았으니 이제 못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선순환을 일으켰고 평범한 이들이 만든 따뜻한 기적을 우리는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이러니까 세상이 살만하지 라는 마음이 드시죠. 평범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궁금증 하나가 생겼습니다. 83년생 김민섭,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삶은 어떨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방대 시간 강사였습니다.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지방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던 교수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지방대 시간 강사를 하면서 결혼할 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버는 수입이 한 80만 원 정도인데 나는 아직까지 대출도 많이 있고 그래서 80만 원 못 갖다 줄지도 몰라. 방학 때는 이 수입마저도 없어. 그래도 내가 80만 원 정도는 생활비를 주도록 노력해 볼게. 괜찮겠어? 라는 이야기였대요. 프로포즈라고 이런 말을 하는 남자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내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야, 네가 진짜 돈 못 버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만큼 못 버는 줄 몰랐다. 그래 어떡하겠어. 그러지 뭐.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하면 어떨까? 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이놈이랑 결혼을 하는 게 맞냐? 라는 고민이 들 것 같죠? 저는 이 아내가 성인군자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아내는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럼 왜 혼인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바로 건강보험 때문이야. 건강보험? 이런 느낌이 들죠. 건강보험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한다고? 라고 되물었을 건데 김민섭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독립세대가 되기 때문에 지역건강보험으로 변환해야 돼. 그때 발생하는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나한테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내가 어땠을까요? 씁쓸했지만 이렇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정말 사랑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동거에 가까운 부부가 아이를 입적시킬 수가 없었겠죠.
83년생 김민섭 씨는 아이가 낳았을 때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나 해야 되겠구나. 비용도 많이 들 거니까요. 그렇게 본 구인 광고가 맥도날드에서 물류창고 상하차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차를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구인 광고에 적혀있던 내용이 김민섭 씨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 구인 광고의 이야기는 월수금 오전에 일할 사람 구함, 주말에는 하루만 나오면 됨, 50만 원 보장함, 4대 보험 가입 가능함. 신이 내려준 직장과 같았던 거죠. 83년생 김민섭 씨는 월수금 오전에 강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말엔 얼마든지 됐고 가장 중요했던 건강보험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김민섭 씨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 지방대 강사로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도 못하는 나는 괜찮은 걸까? 나는 내 결혼도 입적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괜찮은 걸까? 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방대 강사로서 겪었던 자기의 고백을 인터넷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가는 인터넷에 한 50명 정도 보겠지 하고 자조적인 이야기를 썼어요. 그런데 5만 명이 보기 시작했고 이것은 퍼지고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공감이 되었던지 같은 지방대 강사들은 내 얘기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쓰고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섭 씨는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써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공감하니까 야,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새로운 소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가 왔는데요. 김민섭 씨가 지은이에 김민섭이라고 쓰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김민섭 씨는 알았습니다. 김민섭이라고 쓰면 자신은 더 이상 대학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309동 1201호 김민섭 씨가 살고 있던 원룸의 번호입니다. 이렇게 출간했던 것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결국 이 일로 김민섭 씨는 세상을 나와야 되네. 학교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김민섭 씨에게 생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였겠죠. 김민섭 씨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2천만 원 정도를 벌어다 줄게. 그것만 가능하다면 나에게 글 쓰는 일을 계속하게 해도 될까? 이런 무책임한 남자를 어찌하지? 애도 있는데 정말로 저는 김민섭 씨도 대단했는데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내가 더 대단했어요. 김민섭 씨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점차 써내려갔습니다. 이후 김민섭 씨는 쿠크루라는 독자와 작가를 연결하는 플랫폼, 1인 출판사 정미소 등을 운영하면서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하고 나약하고 무엇보다 연약한 사람이다. 단단한 사람이 타인을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약의 시절을 거친 사람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모두에게는 연약의 경험이 필요하다 라고요.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강해야만 한다. 연약함을 밟힌다. 어떻게든 강하게 되어야 한다 라는 강박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했고 연약의 시절 또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의 시절을 기억해내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음표를 만들어내야 한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물음표를 만들어라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져야만 하는 걸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야 하는 걸까? 유명해야 하는 걸까? 책 속에서 찾고 또 고민했습니다. 김민섭 씨는 책에서 동정의 감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정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닥 좋은 용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민섭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타인에게 자신의 정을 움직이는 일이 동정이지 않을까? 서로가 같은 마음이 되는 것, 한자 그대로를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나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따뜻한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행복을 응원하는 동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감사합니다.